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주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비슷한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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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쿠스틱 플라워의 나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연기자 최고입니다. 예. 요즘 활동, 우리 이 방송 말고 활동 많이 하십니까? 네,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최고 씨도 좀 준비합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나인 씨 좀 같이 좀 활동 좀 하시죠. 제가 연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최고 씨 노래 잘 안 해요? 좀 놓고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나인 씨 노래도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또 무슨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주제를 보고 또 두 분이 또 너무 싸우지 말고 토론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자,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한 A씨는 며칠 뒤 뉴스에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건강보조식품을 잘 드시고 계시며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보도 내용이 마음에 걸려있던 A씨는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게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조회사는 이미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그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최고 씨? 저는 일단 뭐 손해배상, 이 식품 업체에서 굳이 뭐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증명할 것도 사실 없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네. 나인 씨는 어때요? 이 부분은 이 사건 자체는 일단 공공연하게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될 정도로 완벽한 불량 제품을 이제 판매했고 유통을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클레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런 상황에서는 봐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래요. 그럼 두 분 토론 듣고, 저 토론할 동안에 저도 한번 참고를 해서 네. 잘 생각해 보기로 하고, 네. 토론, 열띤 토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사기꾼입니다. 누가요? 그 회사는 사기꾼입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는 사기꾼이고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원한다면 리콜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물론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소비자가 갑이니까. 그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근데 여기는 이 회사 갑이야. 자 보세요. 이 회사에서도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 식품을 먹고 만약에 정말 이상이 생겼으면 그거를 뭐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주겠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상하니까 해줘 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린 거잖아요. 부모님 괜찮다고 하셨는데 예. 이걸 왜 회사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막말로 이 사람 상습범일 수도 있어요. 사놓고 이거 나 반품 이거 환불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죠. 많지만 이거는 얘가 좀 달라요. 왜냐면 뉴스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사가 다 들어간 다음에 이게 불량식품이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네? 온 국민이 다 보는 뉴스.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랬던 걸 팔았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자, 불량식품이라는 게 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불량식품이에요? 네 역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불량식품에 대해서 아직 기준을 잘 모르시나 본데 그게 무조건 밖에서 판다고 해서 지금 매대에서 깔아놓고 판다고 해서 불량식품이라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뒤에 보시면 그 원산지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다 안 돼 있습니다. 잘 안 돼 있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속여서 하는 경우도 특히나 있겠죠. 뭐냐 그 유통기간 있어요. 유통기간. 중요하죠. 유통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 기업이죠. 뭐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떠리로 팔잖아요. 막 70% 50% 떠리로 파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거 어떻게 되냐? 유통기간을 다 지웁니다. 지우거나 아니면 다시 찍습니다. 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메이커가 있는 그 식품이지만 유통기한 지난 불량식품인 거예요. 이게 불량식품이 뜻이지 매대를 깔아놓고 판다고 해서 그 불량식품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에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피해 보상 해주겠다. 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뭐 자료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서를 가져오면 해주겠다. 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뭐 이렇게 허위 광고 니네 했으니까 야 이거 물어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봐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서 나왔어. 이제 확실해진 거야. 다 증거도 다 잡았어. 근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그 회사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당연히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뭐 다시 뭐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물건을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게 만약 확실하면 보상해드릴게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적반하장인 거야 지금. 아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건 또 뭐냐면 뉴스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상습범이 아니라 그런 물건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전화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말한 꼴이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이렇게 나온 거지. 이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지금 그런 물건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화가 난다. 이 사람 하는 말.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뭐 진단서 떼시던 뭐 이렇게 서류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족발화장이냐고. 예? 이 상황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 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런 딱 꼴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가 상습범입니다. 아니, 저는 항상 아시죠? 원칙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답답해라 지금. 보세요. 물론 불량식품,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고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제대로 안 된 상품을 팔았다는 이 회사는 잘못이에요. 잘못이지만 그렇죠. 문제는 소비자들도 사실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사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소비자들이 뭐 이런 소비자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하는 소비자들 더 많아요, 사실. 특히 한국에는, 그럼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그렇죠.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고. 근데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도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뒤인 거야. 예를 들면 물론 자기네들이 뭐 이게 공장에서 뭐 실수로 예를 들어 뭐 이게 도장에 뭐 유통기한 잘못 찍힌 도장이 찍혔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런 식품을 팔았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이 회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그 전에 수법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무 증명 없이 뭐 이거 해줘요. 이러서 수억이 날라갔을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증명서를 보내주십시오.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습범인 거지. 이 사람들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돈을 많이 지급을 했어.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뭐 증명할 게 있어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니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고 있었는데 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금? 아니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아니
물론 파는 건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왜 팔어? 왜 팔어? 아니 하지만 예. 자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뻔뻔해. 매석금 산 걸 좋아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회사 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뭐냐고. 아, 뭐 제외사는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들도 네.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막 악의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건강식품을 샀어. 뭐 예를 들어 뭐 포도즙 같은 거 샀어요. 그럼 팩에다가 자기가 상품에 이상이 없어. 근데 포도즙에 8일 집었는데 나 알아요. 이거? 그런 거는.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뭐야? 니네 신고할 거야. 그래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직에 많았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아 그렇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 건데 네. 아무 증명 없이 내 돈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단돈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그게 다른 회사였으면 우리 최고 씨 말에 그냥 100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정확히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뉴스회까지 나오면서 제품의 불량임을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됐고 당연히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뉴스에 의거해서 그런 방송에 의거해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게 돼서 뭐 제품을 뭐 잘못된 하자 상품을 팔았다라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뭐 증명 같은 걸 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료 같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돈 내놔라. 이거는 저는 피해 보상을 못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변호사님 만나보시죠. 예. 여쭤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어디가 결론이 맞는지 저도 좀 왔다 갔다 해요. 두 분 얘기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최고 씨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말이지, 그 물품이 효과가 없는, 네. 즉다시 말해서 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을 보조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고, 뭐 가짜다. 이럴 건 어떨까요? 그럴 뭐 석기비 특별히 뭐 몸에 뭐 해롭진 않지만 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안 들어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구입하신 그 소비자가 어쨌든 네. 뭐 좀 더 알아보고 확실히 네. 대응을 했다면 그렇죠. 네. 손해배상 그런 제품을 뭐 안 샀을 수도 사실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이 한 내용이 안 들어있고 뭐 그냥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이었다. 몸에 특별한 해는 없지만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몸에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배상. 네. 사기잖아, 사기. 아까 사기.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네. 그렇죠. 허위 광고라든지 뭐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희 씨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약간 뭐 밥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거나 사과 뭐 이렇게 떨어진 음식 좀 먼지 같은 거 묻은 거 있어 먹어도 네. 특별히 배 안 아프잖아요. 없죠, 그런 건. 그러니까. 네. 근데 배 안 아픈데 약간 좀 덜 위생적인 상황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이다. 예를 들어 꿀이라든지 보관 상태가 그렇다든지 그럴 경우에 먹었는데 아무리 위생상 제조 과정은 그렇지만 몸에 이상은 없다. 네. 이럴 경우에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돼요? 근데 그 꿀이 흑설탕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까 얘기 최고 씨한테 물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꿀이 아니고 흑설탕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책임이 있겠죠. 그죠? 네. 책임이 있는데 꿀은 꿀이야. 꿀은 꿀인데. 꿀은 꿀인데 수집 과정이 뭐 깨끗한 그릇으로
수집해야 되는데 네. 뭐 이상한 그릇에다가 수집해가지고 먼지와 네. 함께 넣었다. 네. 꿀 아닌 성분도 들어 있었다. 네. 근데 그거 먹어도 또 뭐 저 아주 면역 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면 질병에 걸릴 소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다 뱃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소독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겠냐 이 말이죠. 과정을 알게 된 후면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영 비위생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이걸 먹으면은 통상의 사람이 먹더라도 배탈이 날 정도다. 아니면은 뭐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건강에 오히려 해칠 물질이 들어있다. 이러면 그게 뭐 당장 몸에 해로 나타나는 게 진단은 안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뭐 경미한 위생관리 정도 차원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특별히 뭐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조 과정이 다소 좀 비위생적이다. 예를 들어 뭐 새우젓 담고 뭐 이러는데 뭐 그냥 뭐 장화 신고 들어가고 그런 데잖아요, 그죠? 장화 신고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생적일 것 같지 않은데 먹어도 이상이 없어,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반품은 할 수 있을지라도 특별히 해가 없다면은 먹은 것까지 손해배상 구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적다시 말해서 손해라는 거 하려면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 뭐 배탈이 나서 뭐 일을 못했다. 아니면 약을 먹었다. 아니면 뭐 그런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되면 손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단순히 기분이 좀 찝찝하다. 근데 뭐 몸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려운데,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는, 개인적인 손해배상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적으로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를 진짜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한다든지 또는 뭐, 생산 금지를 한다든지 뭐 영업장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건들을 수거하게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게 아마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매우 큰 부담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게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미 배포된 물건을 수거하게 한다든지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게 뭐 더 큰 제재이고 또 이런 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언론에서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 일단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을 망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재 기준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손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아마 반품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행정적으로라도 처분만 받았으면 좋겠네요. 행정적으로는 처분을 받죠. 네.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그래요. 아마 두 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 성공적이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이해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법대로 합시다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예.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혹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준비된 영화는 이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예,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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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요. 오래된 영화죠. 오래됐죠. 네, 기억이 네.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뭐 이와 관련된 영화이고 또 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과격하게 표현되는 거죠. 아, 저 일단 화면 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네. 먼저 보고 네. 네. 듣고 그 주제가 또 뭔지도 네. 봐야 하니까 그죠? 네. 한번 보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단란한 한 가정의 아버지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 마이크가 야구 게임 도중 쓰러지고 검사 결과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존 큐는 치료비가 없었고 보험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그는 결국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을 점거하기에 이르는데요. 그의 요구사항은 단 하나, 아들의 이름을 심장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경찰은 특별기동대 스왓을 동원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과연 존 큐와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 존 큐.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잘 보셨죠? 네. 의외의 주제이긴 한데요. 그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막 점거하고 인질극 벌인 게 어떻습니까? 최고시 어때요? 저는 일단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뭐 물론 부성애도 중요하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감정은 알겠지만 네. 타인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부정애가 느끼는 부분이고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토론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해 보시죠. 네. 저도 한번 토론하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아버지가 물론 병원을 점거한 게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불법적으로. 잘못된 네. 겁니다. 일단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없었으니까 그런 이 상황 최후의 자체를 방법이 있었겠죠. 만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아버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피해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악의는 없었다. 악의는 네. 없었기 때문에 좀 과실상계를 좀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나 부모라면 나인 씨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더 응급 환자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병원에. 당연히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피해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 정으로 좀 호소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제가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래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외국이다 보니까 외국의 의료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나라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아,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 나라라는 나라는 미안하다.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이따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급하면 보호자 동의하에 바로 이제 우리가 급하게 수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의료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절차가 더 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등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였냐? 그 영화 중에 시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 의료보험법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던 영화인데 굉장히 심합니다. 등급이 안 되면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치료도 못 받고. 근데 이 영화의 이 주인공 같이 능력이 안 돼. 실적으로 지금 능력도 안 되고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도 못 받아. 자, 본인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장 심장 수술을 안 하면 죽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부모마음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 병원 자체를 점거하고선 뭐 이렇게 인지를 잡고 이 사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없었으면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자체는 잘못됐지만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급한 수술 환자 그런 부분만 네. 이렇게 뭐 무마가 됐다고 하면 좀 이렇게 선처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인 씨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어쩔 수 사람이니까. 없으면 범행을 저질러도 된다? 일단 잘못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죠. 네. 당연히 자기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쓴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병원을 일단 점거를 했어요. 물론 무기 소지로 일단 점거를 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불법 무기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알아봐요. 네. 자 감금 해당되죠? 해당됩니다. 네.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2차 피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더 위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더 큰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중하게 있다고 생각을 처벌해야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서거 씨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최후의 수단인 거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야. 최후의 수단이어도 범죄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 근데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못 오게 점거를 해. 그럼 이 사람들도 더 급한 환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위급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악의적이 아니었지만 이런 거를 선처를 해주다 보면 더 2차적인 상황이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선처를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뭐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미국의 의료법은 제가 잘 몰라요. 네. 하지만 뭐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사실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방법은 있었겠죠. 정말 이 아버지가 영화에서 보면 돈도 없었고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면 뭐 그런 뭐 업체들 통해서 뭐 해서 수술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만약에 일단 선수술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으면은 자식이 그 정도의 위치에 돼 있어 살리고 싶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자기 장기라도 띱니다. 그럼요. 맞죠? 네. 대출 못 받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모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살리고 싶어가지고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그리고 이 사람 봤지 않습니까? 영화 보셨잖아요. 네. 정말 악당이 아니야. 알아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 살리고 내가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해서 이제 벌은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벌은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하나의 예로 이제 더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피지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은 예로 그냥 선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사는 게 국가고 나라예요. 이 사람만 산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선처를 해주고 그럴 수가 있냐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소지, 이게 물론 면허증이 있어야 무기소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물론 무기소지 그래요. 뭐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면허증이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하지만 감금, 그죠? 감금을 한 거 일단 큰 죄죠. 거기다가 큰 죄죠. 협박까지 했어요. 국가를 상대로 뭐 내 아들을 뭐 이렇게 올려달라 협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정도 외에 감금이나 협박,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제 결론 제가 내릴게요. 어차피 왜냐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이 악의적인 게 아니었고 정말 부모의 정으로서 행동을 했고 그 이후에 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 잘못은 저질렀지만 벌은 주되 약간의 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정이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이 병을 전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엄중히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옆에 계시네요. 네. 여쭤보시죠. 그럼요. 네. 아주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열띄어요. 네. 저도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토론들이 나인 씨 얘기할 때는 나인 씨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최고 씨 얘기할 때는 최고 씨 옳은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인 씨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인질극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다른 환자가 그때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래가지고 사망했다든지 그 질문만 아니길 바랬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져야죠. 인질로 잡힌 사람들도 그 뭡니까? 감금죄 아닌가? 감금이죠. 감금이죠. 다 감금이죠. 그 다음에 최고 씨한테 물어볼게요. 만일에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완비가 안 돼가지고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 의사들한테 협박 안 하면 이게 진료할 방법이 없어. 혹시 이게 무슨 법률상으로 긴급 피난 내지는 뭐 이런 건 안 될까요, 이게?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건 아니다, 이제. 네. 다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사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술비라든지 병원의 긴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네. 아마도 이제 이 영화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제도, 네.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비판한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영화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없는 사람은 뭐 혜택을 그렇죠. 받지 못하는 상황. 미국에서는 특히 의료보험제도가 다양해서 아주 보험을 제대로 든 사람은 다양한 치료를 아주 깊고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또 가난한 사람은 그 보험제도가 아주 미비돼서 아예 혜택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아주 미비한 간단한 치료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험료도 비싸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본받자. 너무 잘 돼 있다. 지금 우리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은 수가가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좀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평등하고 완벽하게 구비된 나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 뭐 지금은 어째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힐러리 여사가 이 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한국을 따라 뽑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개선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 그 임기 내 그 실천을 다 못했어요. 아직도 미국에서 이 의료보험 제도가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인질을 벌인다든지 그런 뭐 폭력 행위에 나아갔을 때는 뭐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달리 예를 들어 뭐 어떤 치료비 지원을 호소한다든지 그죠? 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 우리 그런 매스컴 간혹 보죠. 누가 네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 극빈자의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이 없는 일정 이하의 최저 생계비 정도 뭐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정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청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의료비 지원을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일리가 있겠고 또 뭐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를 거부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돈을 준비를 못했더라도 처벌받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그런 응급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만일에 그 치료를 받은 가족이나 이런 분들부터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응급 의료 기금에서 응급 의료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달라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 이런 그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연락이 잘 안 돼서 뭐 가족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뭐 국가기관에서 그 기금 응급 의료비 기금에서 지원해서 수술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이런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토론하면서 사실 느낀 건데 네.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의료보험이 진짜 잘 돼 있다는 걸 그렇죠. 다시 한번 느껴보고 감사드리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그렇죠. 대해서 감사하는 국가에 거죠. 대한 감사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 순리적으로 또 국가 사회나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민들의 그 재산과 생명 이런 걸 잘 보호하도록 뭐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잠시 후에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하광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에 관한 것, 의료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료는 의사에게 또 처방은 약사에게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함부로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면허 없는 사람이 치과적 시술을 한다거나 또는 면허 없는 사람이 뭐 한의학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요법 뭐 이래 가지고 효과를 얻는 수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면 없는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박탈될 면허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독자적인 처방을 하고 독자적인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다이어트 뭐 이런 것이 많이 유행하는데요.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약품들이 너무 지나치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나 약품들도 많이 영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약사법 위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가지고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 이름 없는 약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탐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가문이설로 얘기를 하면은 다 속옷이 듣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전문가, 면허 있는 분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의 조언을 듣고 다이어트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면허 의사, 무면허 약사 이런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그냥 제기가 불능할 정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또 뭐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하는 분도 많고 보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아마 자신의 평생 가져가야 할 치아에 대해서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기 치아를 맡긴다는 게 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유의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적법한 의료행위, 적법한 치료행위를 받고 적법한 약품, 식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품질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성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무려 20만 켤레 판매 돌파. 이제 역사는 신화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의 품격.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따뜻해진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저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눈보라 속에서도 뜨겁게 아놀드 파마 부츠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아놀드 파마 부츠 1961년에 탄생하여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그 명성을 그대로 방한 부츠에 담았습니다. 정말 기품 있고 우아한 디자인이죠. 이 안에는 푹신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발목까지 감싸줘서 정말 후끈후끈하고요. 겉은 쿠션감과 발목 보호를 위해 여기 패딩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100% 통소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추운 겨울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후끈후끈한 밍크 보아털이 발바닥부터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발목까지 쭉.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100여 개의 기공으로 숨쉬는 깔창. 분리형이라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디자인도 꼭 살펴보십시오. 아놀드 파마가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장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아놀드 파마의 품격입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 외피, 격이 다른 두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에 우아한 스티치 처리, 유러피안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뿐만 아닙니다. 고급 지퍼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양말에 걸리지 않게 안쪽 덧댄 처리, 여기에 발목을 싹 감싸는 발목 보호 쿠션까지. 캐주얼에는 물론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국내에서 직접 제조, 국적 불명 저가 제품들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겨울엔 역시 발이 따뜻한 게 최고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아놀드 파마는 따뜻하면서 디자인이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저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위에 아무리 외투를 걸쳐도 정말 이 뼛속까지 추운데요. 이걸 신으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이 발이 시리면은 몸이 몇 배나 더 춥게 느껴지고 건강에도 해롭죠.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는 통소가죽 안에 이렇게 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두툼하게 감싸고 있고요. 숨구멍이 있는 분리형 깔창으로 세탁하기 좋고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저런 조심하셔야죠.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 무려 1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견고함까지. 몇 년을 두고두고 신어도 튼튼하게. 그 위에 깔고 또 깔고 기능성 3중 바닥창, 100여 개의 공기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분리형 깔창까지. 세탁이 쉬워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내부 전체에 고급 밍크 보아털을 쫙 깔아 후끈후끈.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그런데도 사과 한 개보다 가벼운 초경량이라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합니다. 잠깐, 털이 숭숭 빠지고 봉제가 허술한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20만 명이 선택한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합성 피혁, 일부만 소가죽 절대 아닙니다. 천연 소가죽의 견고함, 신축성, 우아함 그대로 담아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어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품 브랜드, 품격이 다릅니다. 1961년 탄생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역사를 창조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의 명언처럼 항상 도전하고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브랜드. 그 이름에 걸맞는 통소가죽 방한 부츠. 일반 정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운 스타일.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통소가죽 방한 부츠. 후끈후끈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한 최신 소재 밍크 보아털로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쭉, 발목까지 찬바람 완벽 차단.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직장인 출퇴근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한겨울 낚시나 여행, 레저 활동에도, 동네 나들이 하실 때도 미끄럽지 않고 따뜻하게. 연로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분에게 올겨울 최고의 선물.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발이 따뜻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 소가죽에 이 털 수북한 것 좀 봐. 정말 너무 따뜻하다.
한 번 사면은 1, 2년만 신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재질, 브랜드 잘 따져보셔야죠. 무려 20만 명이 선택해서 더 믿을 수 있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 작년 가격 그대로.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신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